서울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2번 출구. 오늘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도보로 약 5분을 이동하면 전설적인 영화의 촬영 장소가 나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죠. 바로 여기 정우당이란 간판이 있는 곳입니다. 올드보이의 어떤 장면이 촬영된 곳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올드보이의 미도가 기자로 가장해 오대수 가족의 근황을 알아보러 가는 곳이었죠. 저는 휴일에 찾아간 터라 셔터가 닫혀져 있었는데요. 원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미도가 오대수에게 딸 연희의 주소를 알려주는 장면, 그리고 오대수가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미도를 바라보는 장면도 여기서 촬영되었습니다. 올드보이의 현장 스틸 중 송강호가 함께 찍힌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사진도 바로 이곳에서 촬영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이 장면을 촬영한 이 정우당이라는 시계방이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올드보이를 처음 극장에서 보았던 2003년, 그때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질문들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올드보이의 22번째 씬과 23번째 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올드보이 속 정우당의 사장님은 누구인가? 잠시 이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미도는 오대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대수의 딸 연희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처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이 정우당입니다. 정우당의 사장님은 이렇게 말하죠. 5, 6년 전에 국제전화 왔었어요. 워낙 친척이 없다 보니 우리한테 연락했나 본데 한국말 많이 까먹었더라. 정우당 사장님의 말에서 추정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오대수의 친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화의 맥락상 그녀는 오대수가 감금되기 전 살았던 동네의 이웃일 겁니다. 오대수가 미도에게 말했겠죠. 그 동네 시계방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만큼 오대수 가족과 정우당 사장님은 과거 꽤 친한 이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장님은 미도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기자 양반, 대수걔 정말 아직도 안 잡혔어요? 오대수를 편하게 대수로 부르는 사람이니 정말 친했을 것이고, 그러니 오대수도 미도에게 정우당에 가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정우당 사장님이 말한 5, 6년 전에 국제전화를 걸어온 연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미 미도가 연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도가 연희인 이상 정우당 사장님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스톡홀름에서 에바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그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몇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여자는 이우진의 하수인이다. 이우진의 복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미도가 연희라는 사실을 오대수가 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희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오대수가 믿게 해야 하죠. 그러니 이우진은 이미 5, 6년 전에 자신의 돈으로 한국말이 조금 어색한 여성을 시켜서 정우당으로 전화를 걸게 했을 겁니다. 실제 그 여자가 스톡홀름에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를 걸어온 스톡홀름의 에바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추정입니다. 이우진의 입장에서 어차피 똑같이 돈을 쓰는 거면 그냥 정우당 사장님에게 거짓말을 시켜도 되겠죠. 이우진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을 테고 아마도 한 실장이 정우당 사장님에게 큰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우진은 오대수가 정우당을 찾아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우진은 미도와 오대수를 계속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대수가 미도에게 정우당 사장님에게 가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을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면 아예 오대수에게 정우당을 먼저 찾으라는 최면을 걸어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미도와 오대수보다 먼저 정우당에 접촉해 사전 모의를 했을 겁니다. 이런 추정을 한다면 이때 정우당 사장님은 정말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다면 이우진과 정우당 사장님이 모든 디테일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5, 6년 전에 국제전화, 한국말을 많이 까먹은, 양부모가 모두 의사이고 스톡홀름에서 에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내용들도 다 사전 모의를 통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게다가 실제 스톡홀름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도 이때 만들어서 종이에 적어 놓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이보다는 이우진이 정말 오랫동안 오대수의 생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추정이
더 이 영화에 어울리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수의 가족이 어떤 동네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했겠죠. 가장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누구인지도 그때 파악을 했을 겁니다. 오대수의 딸 연희를 알고 있는 이웃들이 누구인지도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미션, 오대수가 연희의 정체를 모르게 하라.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희를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속여야 합니다. 연희는 친척이 워낙 없으니 어린 연희를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속이면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대수를 감금방에서 내보내는 시점으로부터 약 5, 6년 전 이우진은 스톡홀름이든 어디든 살고 있는 한국말이 어색한 한국인 여성 혹은 연기자를 섭외해 정우당을 포함해 연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시켰다. 오대수의 입장에서는 딸 연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추정을 해보니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우진이 오대수를 납치하기 전에도 그의 평소 생활을 모니터링 했다면 그가 생각한 복수의 방식, 그러니까 오대수에게 근친상간의 악몽을 부여하는 이런 복수를 언제부터 계획했을까요? 1979년 7월 5일 합천댐에서 누나 이수아의 손을 놓아버린 이우진은 그때부터 누나를 둘러싼 소문을 퍼뜨린 장본희를 찾으려 했을 겁니다. 그가 오대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계속 복수를 생각했겠죠. 처음부터 영화에 나온 것 같은 복수를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대수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또 오대수가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 오대수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아들이라면 이 복수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우진이 처음부터 오대수가 근친상간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생각했다면 그의 복수는 그처럼 불확실한 가능성에 기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극중 이우진의 캐릭터를 볼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영화의 맥락에 맞는 추정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우진은 오랫동안 오대수를 죽이려고 찾아 헤맸는데 찾고 보니 오대수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 지금의 복수 방식을 떠올렸다. 저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우진은 연희를 알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녀가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것으로 믿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희는 오대수가 감금되어 있던 15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성장해서 지금의 미도가 된 걸까? 극중에서 이우진은 오대수에게 말합니다. 난 미도가 4살 때부터 여태까지 숨어서 보호해 왔는데 당신은 이게 뭐야? 미도는 정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살고 있는 어느 의사 부부에게 입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도는 한국의 어느 일식 요리집에서 최연소 여성 일식 요리사로 일하고 있죠. 실제 스톡홀름의 엘바로 살다가 여차저차한 이유로 일식의 세계에 빠져 요리를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일식 요리사로 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도 한 가지가 걸립니다. 이우진의 복수가 완성되려면 미도 또한 자신이 연희라는 사실을 몰라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우진은 처음부터 미도가 연희가 아니라 미도의 삶을 살게 했다고 추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또 그것이 이 영화에 더 어울리는 설정이고요. 물론 적절한 시점에 연희에게 최면을 걸어서 그녀가 자신을 미도라는 인물로 믿게끔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극중에서 이우진은 오대수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당신 둘 다 최면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또 아무리 유영자 씨가 뛰어난 최면술사라고 해도 사랑에 빠지라는 암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우진은 이미 최면술의 불완전성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의 전개를 볼 때 미도는 오대수가 15년 동안 쓴 노트를 읽으며 그의 사연까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이 사람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걸 보면 이우진은 연희를 정말 미도처럼 성장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세상에는 연희가 해외 입양된 것으로 연막을 치고 연희를 빼돌려 다른 곳에서 미도로 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연희는 미도처럼 어떻게 살았을까? 올드보이에는 미도의 지난 과거에 대한 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죠. 방송에 나올 정도였다면 정말 열심히 요리를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에서 울다가 개미 환각을 볼 정도였으니 그만큼 외롭게 살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추가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건 앨범입니다. 오대수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바로 그 앨범이죠. 물론 이 앨범은 이 영화의 제작진이 만든 사진들과 배우 강혜정의 실제 옛날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 안에서는 어쨌든 미도의 과거를 보여주는 정보죠. 이 앨범에 따르면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도 다니면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다른 가족과 살았던지 아니면 고아원에서 성장했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입니다. 영화의 맥락 안에서 조금 더 다양한 추정을 할 만큼의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정우당의 장면에서 시작해 여러 질문을 거쳐 미도의 인생이 궁금해지는 부분까지 왔는데 막상 여기서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앞서 했던 다른 질문들처럼 영화의 맥락 안에서 미도의 인생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조금 더 다른 추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미도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리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영화 속의 미도는 정말 최면에 걸린 대로만 행동했던 캐릭터입니다. 미도가 오대수의 손을 잡은 것, 그리고 오대수와 사랑에 빠진 건 모두 최면에 의한 행동에 불과했으니까요. 올드보이를 둘러싼 떡밥 가운데 미도가 오대수의 딸이 아니다, 이런 가설이 있는데요. 감독의 의도와는 달리 이런 가설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영화 속의 미도가 그만큼 텅 비어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미도는 정말 이우진이 원하는 복수의 수단, 딱 거기서 멈춰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우연히 알게 된 올드보이의 촬영 장소에 가본 것으로 시작해서 그 장면이 궁금하게 만든 질문들에 대해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미 보셨을 법한 영화 속의 장면들에 대해 질문을 거듭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